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저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서 뭐 소리가 커지고 발칵하고 막 이랬어요. 자, 이제 백선엽 장군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뭐 친일행 이런 얘기 질문이 나와서 답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예. 어떻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백히 있고 또 형평성이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단지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예. 일제 시대에 뭐 군인되고 또 뭐 공무원하고 뭐 어떤 다 우리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다 친일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우려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일제 당시에 일제가 세운 어떤 공공기관, 뭐 정부기관 이런 데 근무한 걸 다 친일파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갑자기 좀 비유를 한 거죠. 예. 비유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를 고발한다 해서 제가 참 저렇게 뭐 발끈하고 흥분할 일인가 토론을 하자는데 저렇게 발끈 고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예, 그래서 제가 저분 아까 뭐 어떤 의원이 고발한 데서 상당히 흥분하셨구나. 왜냐하면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 지금 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후손,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고, 그렇죠.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없이 그냥 뭐 말을 하니까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그 인권 변호사 또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그 법률가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공부 1년만 한 사람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 될 수가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사실 그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뒤에 오후에 윤건영 의원 등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평산마을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비서실하고도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국가전복 세력의 바지사장격인 문재인이 이성마저 상실한 것 같아요. 호국 불교승가회 성호 스님이 자신을 향해 그 많은 직설을 서슴지 않고 말할 때는 꿀먹방을 하시더니 왜 갑자기 박민식 장관이 비교하던 중에 나왔던 말에 발끈했을까요? 전 이 현상을 보면서 가끔 우리가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을 무슨 생각에선지 벗어나선 안 될 위치에서 무의식적으로 벗어났다. 혼쭐났던 경험 말이에요.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그 느낌 아시죠? 마치 지금 문재인이 고소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앞에서 박 장관 인터뷰 영상에서 보셨듯이 법을 좀 공부했다면 고소 사유가 안 된다고 조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덜컥해버렸네요. 아무튼 결과는 지켜보나만 하겠지만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보다 더 싱겁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거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어요. 결국 덕분에 문재인은 대놓고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이젠 아버지 친일 논쟁을 빌미로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만약 박 장관 무죄 받으면 아버지는 친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본인이 해방 이후 개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으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건 농업 관련 공무원은 꿀보직 즉 요직이었단 말이죠. 해방 후에 38선 이북은 공산주의자가 장악하지 않았나요? 당시 친일에 친자만 나와도 이자들은 숙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승진을 했다잖아요. 요거 뭐 땜시 승진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흥남철수 때 타고 왔다는 배를 오락가락하면서 자기 부모가 어찌됐건 빅토리아인지 LST를 탔는지 아무튼 탔다고 치고 철수했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의문사 당하신 윤월 스님의 주장은 다르거든요. 뭐냐면요. 윤월 스님이 학도병이었던 시절에 영천 전투에서 문재인의 부친인 문용영 씨를 포로로 잡았다고 성호 스님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윤월 스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지 7개월 뒤에 안타깝게도 의문사 되셨고 당시 주변 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왜 동해로 여행을 가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검이 거부당한 채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윤월 스님 의문사에 대한 진실은 어쩌면 이번 고소건으로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증언엔 문용영 씨가 흥남 공산당의 거물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 미끼를 단단히 물었다는 느낌이 팍팍 오거든요. 이렇게 문재인을 둘러싼 주변의 의혹들이 법정에서 밝혀졌으면 합니다. 의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에 비춘다면 진실에 가깝지만 법정에서 밝히는 것과 느낌은 다르거든요. 부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처럼 모든 게 투명해지길 기원합니다. 참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아무튼 그리고 100일쯤은 거뜬한 간헐적 단식의 주인공? 이재명도 겉으로는 검찰을 농락하는 듯 보이지만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아무리 바늘털이를 해도 글쎄 울시다거든요. 게다가 이들이 울켜먹던 사골뼈 같은 이슈들이 이젠 구멍이 숭숭 뚫려 아무리 끓여도 맑은 국물만 나옵니다. 뭐라고요? 물감을 슬쩍 타면 모른다고요? 헐, 큰일 날 사람이네. 아무리 뇌가 자로 기운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 해도 물감 탄 걸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청담동 술집 사건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맹물사골에 물감 타겠네요. 이래서 반국가 세력들은 박멸되기 전까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